하늘을 나는 기계, 항공기에 준하는 무인 항공기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 항공기 드론은 어떤 원리로 조종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특별한 수업 속에서 드론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보슬비가 내리는 아침,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이문고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창의공학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학과 소프트웨어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만 모였으니 이들이 발휘할 실력,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기체 프레임의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드론을 제작해 볼 거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 제어라든가 비행 자세 제어라든가 또는 이제 모터 제어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을 해볼 겁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코딩해라. 학생들은 드론 제작자가 되어 비행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래밍부터 기체 제작까지 드론의 모든 것을 학생들의 손으로 구현해보는 시간. 이미 완성되어 판매하는 드론을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손길이 안 묻은 곳이 없는 하나의 작품을 직접 날려보는 기분이란 조금 더 각별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드론 제작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론 제작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절차적인 사고력, 즉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론 키트를 이용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흥미와 또 동기 유발, 그다음에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드론입니다. 그만큼 무인 항공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본격적인 코딩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드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비행이 되나, 비행에 대한 원리라든가,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론 전문가이자 스마트 무인 항공학과 교수님의 미니 강의. 공학자를 꿈꾸는 이들답게 학생들은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력을 바짝 높입니다. 지금부터 드론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드론은 이 모터를 회전시켜주는 원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모터를 정확하게 회전시켜주느냐가 관건인데, 결국은 뭐예요? 조종자가 송신기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컴퓨터가 그 신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모터를 적절한 속도로 제어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무인 항공기의 정의부터 역사, 그리고 비행 원리 등 드론의 이론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는 교수님. 드론이란 스마트한 장난감이라는 인식을 넘어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기술의 집약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이제 레이싱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스포츠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거의 조종은 굉장히 특이하게 조종을 합니다. 워낙 빠르게 얘가 비행을 하기 때문에 숲속을 이제 뭐 다닐 수도 있고, 뭐 건물 지하 주차장을 이제 뭐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은 내가 드론을 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이제 조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의 종류는 크게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상업용 드론의 경우 항공 촬영용, 무인 경비용, 재난 인명 구조용, 그리고 택배용 등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같은 비행 원리를 지닌 드론은
크기가 작고 공중 정지 비행이 가능하며 재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활용 가치가 큰 만큼 드론의 종류도 천차만별. 그만큼 드론용 소프트웨어 또한 세계 곳곳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드론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9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드론 산업에서 제조업보다는 드론과 ICT가 융합된 드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창의 드론 소프트웨어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드론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고민한 만큼 비행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 무타 제어에 대한 코딩 실습을 하겠는데요. 자, 이 무타가 여기가 무슨 방향이랬죠? 블루투스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시계 방향 무터지만 여기에 발생하는 토크는 역방향, 반시계 방향, 역방향으로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무타가 이렇게 지금 코딩을 할 거가 이 무타를 하나 돌려보고, 2개 돌려보고, 3개 돌려보고, 4개 돌려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코딩을 지금부터 실시하기 바랍니다. 드론 비행의 기본은 모터 제어. 4개의 프로펠러가 구동하는 쿼드콥터에는 역시 4개의 모터가 필요하겠죠? 이 모터의 회전수가 이착륙부터 비행 방법, 그리고 속도까지 조절하는데요. 학생들은 텍스트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아두이노를 이용해 모터를 제어할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모터의 속도를 0에서 최대 1000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 스스로 속도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각 모터가 순차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코딩하면서 속도값을 자유롭게 입력해보는 시간. 학생들은 이렇게 모터 제어 프로그래밍을 익히며 다음 비행 제어 단계로 나아갈 밑거름을 다집니다. 지금 코딩 한 것 같은데 어떤 코딩 했나요? 네, 저희는 코딩을 여기가 모터 3, 모터 1, 모터 0, 모터 2라서 하나씩 명령값을 줘가지고 여기는 100의 속도로 돌리고 또 3초를 쉬고 그 다음 여기를 100의 속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3초를 주고 여기 속도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3초를 쉬고 여기는 50의 속도로 주는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돌 수 있는 그런 값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좀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이해만 하면 뭐 값 바꾸고 이런 거는 쉬운 편이라서 괜찮았어요. 자, 이번에는 이 비행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행 제어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틀과 피치와 롤과 요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코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모터 제어를 하면서 설계해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비행 제어 코딩에 도전하는 학생들. 먼저 기체가 날아가지 않도록 긴 빨대에 고정하고요. 스로틀, 롤, 요우, 피치라고 하는 4가지 비행 제어 방법 중 한 가지를 골라 프로그래밍 하는데요. 드론의 비행 제어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그렇다면 기체가 움직이도록 코딩한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본 거는 어떤 거죠? 이게 그 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다른 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번하고 4번에 그 주는 힘을 약간 약하게 하고 2번하고 3번에 주는 힘을 약간 강하게 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2번하고 3번을 좀 약하게 하고 1번하고 4번을 좀 강하게 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비행 제어 방법 4가지. 스로틀, 롤, 요우, 피치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상승과 하강 모드, 즉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한 것을 스로틀이라고 하고요. 2개씩 양쪽에 위치한 프로펠러의 속도 차에 의해 좌우로 비행이 가능한 롤. 기체가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한 것이 요우. 마지막으로 앞쪽 프로펠러와 뒤쪽 프로펠러의 속도 차이로 전진, 후진이 가능한 피치까지. 정확히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드론을 보아하니 학생들의 비행 제어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비행 제어가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 드론이 조금 더 정교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데요. 전문가 못지않은 우리 학생들의 집중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타 제어와 여러분들의 비행 제어를 통해서 비행의 원리를 잘 알았죠? 네. 피치의 개념이라든가 롤의 개념이라든가 또 요의 개념, 그리고 하나 또 뭐였지? 스로틀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이 드론이라는 비행은 이게 수동이 아니라고 아까 그 특강에서 들었죠? 얘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를 제어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가속도 센서하고 자이로 센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코딩 실습을 해볼 겁니다. 드론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체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와 회전 각도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센서 값의 오차 범위가 크거나 작을수록 기체의 움직임은 불안정해지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확한 기준값을 찾아 입력해야 합니다. 저희가 센서 그 범위를 10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게 하고 그 반대쪽 부분도 내려가게 되면은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그 짜봤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예, 느낌상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결과를 몰라가지고. 드론이 수평을 유지할 경우 X, Y축의 가속도 값의 오차 범위는 0에 가깝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모터가 기울어진다면 기울어진 방향의 가속도 값만큼 모터의 속도를 재설정해야 하는데요. 빠른 판단력이 관건인 프로그래밍. 과연 학생들은 드론의 자세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수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 같아요? 그 앞에 모터랑 뒤에 있는 모터랑 그 속도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령어 수정하면은 잘 될까요? 예, 그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좀 명령을 해가지고 맞추면은 속도가 맞아가지고 평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500으로 했어? 네, 500. 420, 420, 400, 400. 좌우. 모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 값이 너무 높게 설정된 모양인데요. 가속도의 값을 낮추고 그 오차 범위를 조절하니 드디어 드론 수평 제어에 성공합니다. 스스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특정 명령을 전달하는 작업. 비록 복잡하고 정교한 드론 프로그래밍을 모두 이해할 순 없지만 학생들은 센서 값의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드론의 기본적인 자세 제어 알고리즘을 익혀나갑니다. 명령어 짠 대로 안 될 때도 많았는데 이번에 짠 대로 잘 돼갖고 너무 기분 좋고요. 다른 것도 더 해보고 싶어요. 다른 명령어로. 코딩을 통해 드론의 비행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체 프레임의 재료를 어떤 걸로 해야 될, 어떤 걸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각 조마다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익혀봤다면 이제는 비행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직접 제작해볼 차례입니다. 주어진 재료는 알루미늄 캔과 나무 막대, 수습가,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학생들은 재료의 재질과 무게에 따라 달라질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해보고 비행에 가장 안정적인 재료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데요. 프레임은 수습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수습강이 다른 것보다 더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고정도 잘 되니까 내 생각에는 수습강이 낫다고 생각해요. 가볍거나 무거운 재료를 사용했을 때 어떤 비행 결과를 가져다 줄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학생들. 고심 끝에 드론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우리 조는 뭐를 선택했다. 이유가 뭐다. 한번 발표해볼 조. 심천이의 조가 한번 해볼까? 저는 다른 재료보다 빨대가 가벼울 것 같아서 빨대를 하고 바지는 뭐 무겁긴 해도 안정적으로 하려고 알루미늄 캔으로 했어요. 저희는 가벼운 게 더 잘 날 거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무게감 있는 게 더 안정감 있고 더 잘 날 거라고 생각해서 알루미늄 캔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자 조마다 자기네가 가장 잘 날 수 있고 안정되게 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했죠. 모터의 방향, 그리고 프로펠러의 그 방향 이거를 정확하게 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좌지우지하고 각자 제작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실시하세요. 드론의 무게 중심을 지탱할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 무게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재료의 규격을 맞춰 자르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프로펠러는 드론의 비행 조건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서 조립해야 합니다. 우선 중심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사방에 칼집을 잘 내서 잘 맞춰야 됐고 안에도 배터리를 같이 고무줄로 묶어서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켜서 잘 만들었어요. 먼저 그 프레임이 4cm 정도로 딱 일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4cm 정도로 일정하게 만들었고 3.5cm도 생각해 봤는데 이게 너무 짧아서 너무 잘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안정되지 않게 날 것 같아서 했고 4.5cm는 너무 길어서 이거 여기 꽂는 길이도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딱 4cm가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4cm로 만들었어요. 학생들의 컵 드론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만드는 방법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선택한 재료에 따라 바디와 프레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요. 드론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기판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두마다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과 코딩 실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드론을 날리고 싶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드론은 이 안에 멀티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조종 기능만 있으면 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당으로 가서 그 조종을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드론 비행 실습 시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컵 드론이 얼마만큼 높이 날아오를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다 같이 드론을 한번 날려봅시다. 학생들의 비행 실력 한번 지켜볼까요? 스마트폰에 설치된 조종키를 활용해 드론을 이륙시키는 학생들. 스마트폰에서 멀티 프로그램으로 전달한 전자신호가 명령이 되어 드론을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이내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데요. 드론의 무게와 기울기의 정도를 파악해 방향을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프레임이 이제 나무를 사용했는데 나무가 좀 무거웠던 감도 있고 이제 그 프레임이 약간 기울어져 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 거기서 조금 더 계속 기울어져서 잘 안 됐었는데 이제 각도를 잘 맞추고 어느 정도 감을 찾다 보니까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잘 날랐던 것 같아요. 드론의 조종법은 스로틀, 롤, 요우, 피치의 비행 제어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드론을 이륙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비행하기 위해선 조종키에 지정된 스로틀과 요우가 함께 작동되도록 슬라이드를 움직여야 하는데요. 드론의 수평을 유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시키려면 섬세한 조종 실력은 필수입니다.
먼저 제가 제일 일단 중심을 제일 잘 잡고 가운데 중심을 제일 잘 잡고 한번 연결해서 날려봤는데 일단 뭐 잘 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조정도 이게 요 피치 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잘 맞춰서 하니까 그 배운 대로 하니까 잘 날아서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 날려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선생님도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조도 있지만 자꾸 회전해가지고 뭔가 좀 잘못 만든 조도 있었죠. 예, 다음번에는 그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작해서 날려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조립과는 달리 평소에 접근할 수 없었던 코딩이라고 하는 수업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기호 같은 것도 많이 낯설고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거라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선생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배들도 많이 도와줘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론의 비행 원리를 배우며 프로그래밍을 하기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은 ICT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학과 소프트웨어의 만남. 우리 학생들이 이처럼 융합 소프트웨어의 단계를 차근차근 배워나간다면 복합적으로 생각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적 사고력은 더욱 탄탄하게 성장할 것입니다.